마르쿠스는 작은 통나무집의 창가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를 둘러싼 세상은 조용하고 손대지 않은 흰 눈으로 덮여 있었다. 그는 항상 이 시기를 좋아했다. 겨울의 고요함과 마음을 맑게 해주는 차가운 공기. 은퇴한 기계공이었던 마르쿠스는 이제 전원 생활을 하며 그가 직접 지은 이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것은 소박한 피난처였고 도시의 혼잡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가 갈망하던 고독을 제공했다. 고립된 생활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주변에 끝없이 펼쳐진 숲은 그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이유도 의무도 없었다. 자연의 리듬만이 있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는 부드러운 속삭임, 가끔 동물들의 발자국 소리. 외부의 세계는 얼어붙어 있고 고요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다. 숲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부드럽고 리듬적인 퉁, 퉁 소리. 마르쿠스는 얼어붙었다. 그는 자연의 소음에 익숙했지만 이 소리는 달랐다. 너무 가까웠고 너무 뚜렷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벽에서 총을 꺼냈다. 그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르쿠스는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피부를 핥히었다. 그의 부츠는 눈을 밟으며 쿵쿵 소리를 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숲으로 향했다. 나무들은 그를 둘러싸고 높게 서 있었으며 가지는 눈으로 무겁게 눌려 있었다. 퉁, 퉁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분명했다. 무거운 발걸음이 뒤를 따르며 끌리는 소리가 나왔다. 마르쿠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엇이든 그것은 평범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것이 움직이는 방식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 있었다. 그는 소리를 따라 숲을 지나갔다. 갈수록 한 발 한 발이 더 주저되었다. 나무들은 점점 더 빽빽해졌고 소리는 그를 깊은 숲속으로 이끌었다. 마침내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큰 형태, 웅크리고 힘겹게 눈속을 움직이는 모습. 처음에는 엘크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가자 그는 그것이 바로 곰이라는 것을 알았다. 곰의 털은 엉켜 있었고 어두운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 피는 하얀 눈 위에 흩어져 있었다. 곰은 절뚝이며 아픈 듯 뒷다리를 질질 끌고 있었다. 마르쿠스는 숨이 막혔다. 그는 겨울에 인간의 거주지 근처를 배회하는 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부상당한 곰을 본 적은 없었다. 곰의 눈은 고통으로 커져 있었고 마르쿠스를 보고 잠시 멈춘 후 이상한 강한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다. 마르쿠스는 총을 내렸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곰의 호흡은 무겁고 힘들었다. 분명히 다쳤지만 거리에서는 그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었다. 곰은 그의 존재를 알아챘지만 숲속으로 물러가지 않고 천천히 그쪽으로 기어왔다. 그 발걸음은 느리고 신중했다. 쉬어, 마르쿠스는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곰은 위협적이지 않았고 그저 절박해 보였다. 그 눈은 이상한 간청을 담고 있었고 마르쿠스는 곰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느꼈지만 너무 빨리 다가가지 않으려 했다. 다친 곰은 예측할 수 없었다. 곰은 점점 가까워졌고 몸의 무게가 눈 속에서 끌리며 거대한 몸은 약간 떨렸다. 곰은 부드럽게 그렁거리고 나서 지친 듯 마지막 한숨과 함께 눈 속으로 무너졌다. 마르쿠스는 잠시 망설이며 동물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본능과 연민 사이의 싸움이었다. 생존 본능이 그에게 곰을 도와주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알렸지만 수년간 문명과 멀리 떨어져 숲에서 홀로 살아온 그 자신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고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다. 곰의 눈은 그를 따랐지만 자기를 방어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다쳤던 것이다. 마르쿠스는 곁에 무릎을 꿇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자신의 숨이 구름처럼 떠오르는 것을 보며 곰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담요로 몸을 감쌌다. 곰은 저항하지 않았다. 싸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응급처치 키트를 집어들고 상처를 최대한 깨끗하게 처리했다. 그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세월이 흘러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웠다. 피는 짙고 어두웠으며 이것은 단순한 붕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시도해야 했다. 바깥의 폭풍은 계속 몰아쳤고 바람은 나무 사이를 휘몰아쳤지만 안에서는 벽난로에서 불꽃이 타오르며 방을 따뜻하게 밝혔다. 마르쿠스는 재빠르게 움직였고 그의 손은 확고한 결단력으로 움직였다. 상처를 마무리한 후 그는 잠시 뒤로 물러서서 곰의 가슴이 얕게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긴 밤이 될 것이다. 곰은 폭풍의 최악을 견뎌냈지만 마르쿠스는 그것이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불 옆에 앉아 곰의 천천히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 사이에 이상한 연결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대는 항상 신비로운 것으로 여겨졌고 잘 말해지지 않는 것이었지만 마르쿠스는 자신의 오두막 안에서 바깥의 폭풍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그리고 부상당한 곰이 그 옆에 누워있는 이 순간에 이번 만남이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이 연결이 얼마나 깊은지 곧 알게 될 것이다. 마르쿠스는 불 옆에 앉아 불꽃이 벽에 비추어 그늘을 만들며 방안을 밝혀주었다. 곰은 담요 위에 누워 천천히 숨을 쉬었다. 바깥에서 폭풍은 격렬해졌고 바람은 살아있는 존재처럼 울며 작은 나무집의 벽을 때리고 있었다. 이상했다. 밖의 세계는 그렇게 혼란스럽고 분노가 가득한 것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듯했다. 곰의 얕은 숨결, 장작 타는 소리, 바람의 희미한 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웠다. 그는 곰을 바라보며 여전히 사건들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었고 곰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었다. 왜? 잠깐의 친절함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상한 의무감 때문인가? 아니면 그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어떤 깊은 이유 때문이었을까? 그것이 그의 마음을 조여오고 있었다. 동물의 큰, 어두운 눈이 깜빡이며 마르쿠스를 응시했다. 잠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곰의 눈이 이상하게도 인간적이었다. 그 눈빛의 강렬함에 마르쿠스는 깜짝 놀랐고 갑자기 강한 공감을 느꼈다. 이 곰에게는 뭔가 더 있었다. 마르쿠스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었다. 잘 견디고 있어. 마르쿠스는 낮고 부드럽게 말했다. 너 괜찮을 거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게. 곰은 물론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고 조금 고통스러운 듯한 소리를 내며 몸을 조금 움직였다. 다리의 상처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고 마르쿠스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에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다. 그저 자신과 곰과 그들이 숨겨놓은 비밀들로 가득한 세상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폭풍 속을 바라보며 숨이 차게 흐려진 유리창을 봤다. 이 집은 그가 직접 지었고 수많은 시간을 나무를 자르고 판자를 고정시키는 데 보냈다. 그에게 이 집은 피난처였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점점 더 좁아지는 느낌이었다. 바깥의 폭풍, 구석에 누워있는 곰, 그들 사이에 남아있는 불확실함 모두가 너무 커졌다. 한때 평화로웠던 그의 세상의 벽이 좁아져 가는 듯했다. 너 왜 여기 왔지? 마르쿠스는 곰에게 속삭였다. 그 말이 나오기 전에 그는 멈추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지? 곰의 눈은 여전히 마르쿠스를 응시했다. 마치 그가 그것을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 웃긴 일이었다.
부상당한 동물, 자신의 삶에 들어온 이유를 알 수 없는 낯선 존재에게 그는 질문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쩐지 동물이 답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닌 것 같았다. 그는 창문을 돌아서며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제 더 이상 자책할 시간이 없었다. 폭풍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며 곰도 마찬가지였다. 마르쿠스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상처를 치료하며 이 상황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여전히 차분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그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만 들었다. 모든 움직임이 신중하고 마치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듯 하나하나의 행동에 집중했다. 그가 상처를 닦고 새로운 붕대를 감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곰의 호흡이 달라졌다. 얕고 고통스러운 숨결에서 점차 깊고 규칙적인 호흡으로 변했다. 마르쿠스는 그에게 다가가며 혼란스러워하며 찡그린 얼굴을 보였다. 곰의 눈빛이 다시 마르쿠스와 마주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인정의 섬광. 아니면 그저 그를 구해주려 했던 사람을 알아보려는 곰의 방식일까? 폭풍은 여전히 집을 때리고 있었다. 바람은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휘몰아쳤다. 그러나 안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있었다. 마치 이 집 자체가 하나의 피난처가 된 것처럼. 그곳에서 마르쿠스와 곰은 함께 존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연결되었다. 마르쿠스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묶여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쿠스는 의자에 앉아 잠시 잠들어 있었다. 피곤한 몸이 고된 작업에 힘들어 눈을 붙였지만 곰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라서 깨어났다. 곰은 다시 움직였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힘겹게 일어나 다리가 떨리지만 의지에 차 있었다. 마르쿠스는 깜짝 놀라며 뛰어올랐다. 이제 곰이 자리를 떠나려는 것일까? 아니면 공격할 준비가 된 것일까? 곰은 낮은 그르릉 소리를 냈다.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불편함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그는 발을 떼며 천천히 문을 향해 갔다. 안 돼, 너 여기서 가지 않아. 마르쿠스는 곧장 다가갔다. 그러나 그가 가까워지자 곰은 멈추고 몸을 집벽에 기대며 다시 마르쿠스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그에게 다시 한번 절박하게 말하는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어. 그러나 가야만 해. 마르쿠스는 잠시 망설이며 곰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곰의 털은 그의 손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방 안의 차가움이 느껴졌지만 그의 몸에 이상한 따뜻함이 퍼졌다. 그들 사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이제 곰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무엇인가 더 큰 것이었다. 마르쿠스는 이 동물을 돕는 것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큰 책임을 지게 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긴 숨을 쉬며 말했다.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마르쿠스는 속삭였다. 너가 나아질 때까지 함께 있을게. 하지만 너는 나를 믿어야 해. 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마르쿠스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치 그가 말을 듣고 있는 듯 곰은 다시 담요 위에 가라앉았다. 그 숨결이 다시 고르고 차분해졌다. 이것은 조용하고 섬세한 평화였다. 마르쿠스는 처음으로 이 곰과의 연결을 느끼며 이 특이한 만남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날 밤, 밖에 폭풍이 사그라지며 마르쿠스는 불 옆에 앉아 있었다. 난로 위에서 찻잔에서 증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곰은 다시 잠들었고 그의 몸은 고요하게, 숨결은 깊고 고르게 일렁였다. 마르쿠스는 불꽃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곰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치유되고 있었다. 부상은 거의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아물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마르쿠스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고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무식하지 않았다. 많은 야생 동물들을 보았고 젤크, 사슴, 늑대 그러나 그중 어느 것도 이렇게 빠르게 치유되지 않았다.
여기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셨고 그 따뜻함이 그의 몸을 채웠다. 그리고 잠시, 그저 잠시 동안 그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다. 곰은 회복될 것이고 아침이 오면 그는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무도 이 이상한 방문객에 대해 알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다른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불꽃이 타고 곰은 잠에서 일어났다. 마르쿠스는 그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다. 곰은 이유가 있어 왔고 마르쿠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다. 이 곰은 평범한 곰이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마르쿠스는 이제 더 큰 이야기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르쿠스는 곰이 안정된 듯 보이자 잠시 자리를 떠났다. 그는 창문을 통해 바깥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폭풍은 이제 조금씩 사그라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그의 몸을 감쌌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는 몇 번이나 이 고독한 삶을 고백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 이 외딴 숲속에서 다치고 고통받은 곰과 함께 보내는 이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계속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가 떠올린 것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었다. 일종의 생존 본능이 그를 이곳까지 이끌었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곰의 상처를 치료한 후 마르쿠스는 그 동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저 단순히 부상을 치료한 것이 아니었다. 그 이상이었다. 그는 곰과의 관계에서 느낀 어떤 신비한 끌림을 부정할 수 없었다. 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무엇인가, 그것이 단순한 동물의 의존심을 넘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했다. 그는 곰이 안정적으로 잠들고 나서야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었다. 불꽃이 타오르며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마르쿠스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곰이 나타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동정심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이 숲에서 홀로 보낸 시간 속에서 깊은 내면의 여유와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왜 여기에 왔지? 마르쿠스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지? 곰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동물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비밀스러운 존재감이 그에게는 너무나 다가와 있었다. 마치 곰이 단지 다친 몸으로 왔다기보다 그가 감추고 있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르쿠스는 이제 그 곰이 단순한 부상당한 동물이 아니며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동물과의 연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날 밤, 마르쿠스는 몇 시간 동안 잠들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였다. 때때로 그는 창문을 통해 바깥의 숲을 바라보며 그가 홀로 사는 이 작은 오두막 안에서 느끼는 신기한 감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동안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왔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곰과의 만남, 그리고 그로 인한 신비로운 감정은 그가 알지 못했던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마르쿠스는 깨달았다. 그것이 단지 곰의 상처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단순히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연결된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아침이 되자 마르쿠스는 다시 일어나 곰을 확인했다. 밤새 그가 아는 것처럼 곰은 여전히 조용히 자고 있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깊은 상처를 감추고 있었지만 그의 호흡은 예전보다 더 고르고 안정적이었다. 마르쿠스는 그 변화가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의 직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곰의 상태는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그는 상처가 회복되면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을 보며 이 과정이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가 점차적으로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르쿠스는 자신도 모르게 곰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단순한 보호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잘 해낼 거야. 마르쿠스는 다시 한번 낮고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너를 도울게. 너는 나아질 거야. 그는 계속해서 곰을 돌보며 그들의 유대가 깊어가는 것을 느꼈다. 마르쿠스는 본능적으로 그가 곰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곰이 필요로 하는 것, 그가 보내고 있는 신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했다. 그 무엇인가가 그를 이끌고 있었고 그 무엇인가가 그를 끊임없이 곰과 연결되도록 만들고 있었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바깥에서 폭풍이 다시 시작되었다. 마르쿠스는 잠시 앉아 불을 보며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았다. 그동안 그는 여러 번 혼자 살아가는 삶을 고백했다. 그러나 곰과의 이 만남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지 한 명의 은둔자가 아니라 더 큰 이야기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그 커다란 변화는 이제 곰과 그가 함께하는 이 순간에 나타나고 있었다. 마르쿠스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대해 끌려가고 있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그는 그저 그 과정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가 겪고 있는 이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의 깊은 부분에서 시작된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였다.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그날 밤, 마르쿠스는 다시 곰을 살펴보며 그들 사이의 결속이 더 강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곰이 단순히 다친 동물이 아니라 그가 예상치 못한 큰 변화와 메시지를 전달하려 온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결은 더욱 깊고 강력해지고 있었다. 마르쿠스는 자신이 이 동물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과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마르쿠스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고립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하는 한 동물의 보호자가 되어 있었다. 마르쿠스는 그날 밤 폭풍이 다시 시작되자 불 앞에서 앉아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불꽃은 거세게 타오르며 그늘을 길게 드리웠다. 마르쿠스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던 질문을 떠올렸다. 왜 그는 이 작은 오두막에 홀로 살고 있었는가? 왜 그는 인간 사회와 떨어져 살며 이 세상의 무수한 관계를 회피했을까? 그가 숨겨놓았던 이유들, 그리고 그가 숲속에서 찾으려 했던 고독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다. 하지만 이 밤, 그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느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고독과 평화, 그리고 숲속에서의 평화로움은 이제 과거의 기억이 되었다. 곰과의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 주었고, 그는 그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 혼자였던 자신과 이제 그의 삶에 들어온 이 동물 사이에서 발생한 그 강한 유대는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무언가 더 깊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불꽃이 타오르며 마르쿠스는 그가 이곳에서 발견한 이 특별한 존재를 바라보았다. 곰은 여전히 눈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고 마르쿠스는 그 동물의 몸을 감싸고 있던 깊은 상처를 바라보았다. 곰이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르쿠스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치유의 속도와 방법은 그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웠다. 단순한 물리적인 치유만이 아니었다. 곰의 눈에 담긴 빛, 그것은 마르쿠스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곰이 점점 더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마르쿠스는 생각에 잠겼다. 그가 다시 한번 곰을 보았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저 생명체로서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눈빛 속에 마치 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담겨 있었다.
무엇인가 더 크고 깊은 연결이 있었고 그가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너는 나를 찾으러 온 것 같아. 마르쿠스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아. 마르쿠스는 일어나 천천히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흩어지는 눈발들이 그를 덮는 것처럼 느껴졌다. 숲속의 고요함 속에서 그의 마음도 차분해졌다. 그는 이 모든 일이 그가 살아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가 할 일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이 신비로운 존재와 함께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었다. 그가 돌아서서 다시 곰을 향해 다가갔을 때 곰은 여전히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르쿠스는 그 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곰은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였다. 그것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 마르쿠스에게 전달되는 신호였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겠다. 마르쿠스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 순간 마르쿠스는 마치 그것이 예고된 일처럼 느껴졌다. 그가 곰을 도와주는 일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삶의 일관된 흐름이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곰은 그에게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기 위해 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가 이 순간을 지나가며 얻게 될 교훈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다. 폭풍은 여전히 세차게 몰아쳤고 바깥의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마르쿠스는 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곰은 그의 손을 향해 고개를 살짝 내밀며 그 눈빛 속에서 마르쿠스가 느꼈던 그 이상한 신비로운 연결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순간 마르쿠스는 자신이 이 길을 함께 걸어야 할 이유를 알았다. 그가 찾아야 할 답은 이 동물과 함께 이 숲에서 그리고 그의 깊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겠다. 마르쿠스는 다시 한번 속삭였다. 우리는 함께 나아갈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르쿠스는 곰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숲의 모든 소리, 바람의 흐름, 눈발의 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제 그와 곰은 그 고요한 숲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의 이야기 이상이었다. 그것은 우주와 자연의 신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깊은 연결에 대한 이야기였다. 마르쿠스는 자신이 이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가 선택한 길이었고 동시에 숲과 자연이 그에게 부여한 길이었다. 이 이야기는 그가 홀로 걷는 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동물, 자연과의 깊은 연결 속에서 풀어내는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 속에서 마르쿠스는 더 이상 고독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의 일부가 되었다. 밤이 깊어지고 바람은 여전히 울부짖었다. 그러나 마르쿠스는 이제 더 이상 그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에게 하나의 소리로 들렸고 그 소리는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신호였다.